19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인데, 자, 여러분 저번 시간은 수식이 많이 나와서 이제 머리가 좀 아팠는데 이번은 수식이 없어요. 다 한글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요, 한 문제 낼 수도 있고 두 문제도 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위험에 대한 얘기로 갑니다. 자, 위험이죠. 자, 우리는 투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투자하니까 위험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성의 정도를 위험이라기도 하고, 또 경영학에서는 장래 기대되는 소득의 변동의 가능성을 위험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실현된 결과, 이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우리는 달라질 가능성을 또 위험이라고도 해요. 이때 실현된 결과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실제 달성된 수익률인 실현 수익률을 말하고, 예상한 결과는 뭐를 의미하죠? 기대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기대 수익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상가에 투자한다고 우리 예상할 경우에 기대 수익률이 7%죠. 7%를 보고 투자했는데 실제 달성된 수익률도 몇 프로? 7%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실현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 똑같으면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수익률의 차이, 이 두 수익률의 차이가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위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상 수익률 7%를 보고 투자했는데 실제 달성된 수익률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위험을 말한다. 자, 그러면은 7%부터 벗어나는데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6.5%, 6.4%, 6% 이런 식으로 차이가 점점 크면은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크다는 걸 말하고, 근데 7% 가까이가 6.5%, 6.7%, 6.8% 가까이 가면 차이가 작고 이때는 위험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위험의 개념을 설명을 했고, 그럼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의 유형이 있어요. 이 유형을 보면은 또 우리 2년 전에 출제를 또 한 용어 중에 하나가 사업상 위험이 또 2년 전에 또 한번 출제를 했는데, 비즈니스거든요. 비즈니스. 사업상 위험을 경영 위험, 비즈니스 위험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부동산 투자 사업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에 관련된 위험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죠. 자, 시장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이죠. 자, 부동산 경기에 급격한 침체로 인해서 공실률이 증가를 하면 임대료 수입이 줄어들죠. 수익성이 하락하는 위험, 그걸 시장 위험. 자, 운영 위험은, 자, 부동산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영업 경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수익률이 하락을 해서 위험이 발생. 이런 위험을 운영 위험이야. 또는 임대료가 연체가 된다든지, 또 근로자의 파업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미래 수익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지칭하는 개념이 무슨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자,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었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 있느냐, 불리한 위치에 따라서 수익성이 달라져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게 되는 위험을 위치적 위험. 이 세 가지는 사업상 위험입니다. 자, 금융 위험이죠. 금융은 자금을 융통받는 걸 금융. 자, 그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금액이 많을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은 이전보다 더
높아지죠. 그러면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도 커지면서 금융상의 위험도 커지게 된다는 거죠. 자, 법적 위험,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법적 환경이 변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법적 위험이죠. 대표적으로 뭐죠? 우린 지역지구제가 변경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이라든지 정부의 급격한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 이런 위험이 무슨 위험? 법적 위험.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위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전과 똑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구매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험은 구매력이 하락을 하게 될 위험을 얘기하고, 또 시험에는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유동성. 자, 여러분 유동성을 황금성이라고도 해요. 그럼 유동성을 황금성이라고 하는데 유동성 위험이 또 자주 나와요. 자, 여러분 올해 시험은 요 두 개 좀 주의해 두시면서, 올해 29회 시험은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을 유동성 위험이다. 자, 여러분 현재 시장에서 부동산의 정상적인 시장 가치가 4억이에요. 4억인데 금 매물로 3억에 매각하면 1억을 손해보죠. 그 1억이 유동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예? 위험의 종류 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196페이지로 넘어오면은 우리가 수익률이 나오죠. 자, 수익률. 자, 수익률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순수익과의 비율인데, 수익률은 크게 또 세 가지가 있어요. 기대 수익률을 우리는 예상 수익률 또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사전 수익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 투자를 하기 전에 투자한다고 예상합니다. 그럼 예상되는 돈 들어오는 현금 수입, 돈 나가는 현금 지출, 비용을 고려하여 계산한 수익률이죠. 자, 여러분 상가, 건물 7%를 예상하고 투자를 했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 몇 프로예요? 그게 7%예요. 그게 기대 수익률이고, 자, 실현 수익률이죠. 실현은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니까 사후 수익률. 그리고 실제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달성된 수익률인데, 자, 여러분 상가 7%를 예상해서 투자를 했어요. 기대 수익률은 7%인데 1년 지났더니 실제 5% 수익률 달성됐어요. 그러면 실현 수익률은 몇 프로? 5%지. 실제 달성된 수익률. 그래서 과거에 이미 달성된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에 이미 달성된 수익률이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역사적 수익률이라고 돼. 실현 수익률을 다른 말로 무슨 수익률? 역사적 수익률. 자, 요구 수익률은 자,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했을 경우에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충족돼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 자, 27회 여러분 2년 전에 시험에 최대로 출제, 우리 개론 시험에 최대 최소 자주 바꿉니다. 최대가 아니라 최소. 자, 최소한의 수익률을 얘기하고, 요구 수익률은 또 투자자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은 다 달라요. 그래서 투자자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수익률. 주관적 수익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투자자마다 다 다르다. 예?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이 아니다. 요구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이 아니라 투자한 바깥. 그러면 내부가 아니라 투자한 바깥. 외부에서 주어진 수익률이다. 그래서 또 뭐라고 하죠? 외부 수익률. 투자한 안이 아니라 바깥, 외부에서 주어진 수익률이라서 외부 수익률. 자, 외부 수익률을 말하고 또 무슨 개념? 우리 기회 비용의 개념이다. 자, 기회 비용 개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선택의 대상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선택의 대상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느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자, 어느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나머지는 뭐 하죠? 포기를 하겠지요. 그러면 선택을 했을 때 이 포기 되는 것에 있어서의 우리는 최대의 가치를 어떻게 돼요? 기회 비용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투자 대상이 여러 개 있겠죠. 여러분 상가를 투자할 것이냐, 은행에 정기 예금에 투자할 거냐, 국채에 뭐 투자를 할 것이냐, 뭐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상가 예상되는 연간 수익률이 7%, 정기예금 2.5%, 국채 뭐 2% 이렇게 주어졌다. 자, 그리고 아파트 4%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예상되는 연간 수익률이 높은 상가를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은 상가를 선택을 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럼 상가를 선택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기회비용은 얼마냐 얘기죠. 그러면 지금 상가는 지금 선택을 했죠. 그럼 포기는 정기예금 포기, 국채 포기, 아파트 포기했어요. 그 포기한 것 중에 가장 높은 거, 최대 가장 높은 거 몇 프로? 4%가 기회비용. 상가를 선택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기회비용은 4%다. 그러면 무슨 얘기죠? 7%를 예상하고 투자했지만은 투자자는 못 받아도 나는 최소 몇 프로? 4% 이상은 최소 받아야 되겠다. 이 4%가 뭐죠? 요구 수익률.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이제 하여튼 여러분은요, 우리 말을 좀 바꾸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봐. 자,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전세 월세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 전세금의 기회비용 나왔다. 지문 속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시험 지문에 전세금의 기회비용이 나왔다. 그러면 전세를 선택했잖아요. 전세는 월세잖아요. 전세 선택 뭐를 포기했어? 월세. 그러면 전세금의 기회비용은 뭐다? 월세를 얘기해. 그러면 전세금의 기회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막 가면 월세가 상승함에 따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되겠죠? 네, 해석이 안 돼서 막 지문이 막 틀려요. 막 본 시험에 가면. 기회비용 개념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시험 문제 197페이지에 또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관계 자주 또 출제가 되는 용어죠. 자,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자, 여러분 요구 수익률이 4%. 아까 4% 예상해 놨는데 만약에 미래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다? 7%다. 야, 이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았다. 요구 수익률보다 높으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다? 투자를 채택하죠. 투자가 이루어진다. 작년에도 출제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도 뭔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요도 뭔다? 이전보다 증가를 해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은 또 수요가 이전보다 많아지는데 공급은 변화가 없잖아요. 수요가 많아지면은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가격도 상승해요. 이런 부동산 가격은 투자 금액입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나타난다? 기대 수익률은 투자 금액입니다. 여러분 수익률 분모는요,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분모는 투자 금액인데 투자 금액이 바로 뭐죠? 부동산 가격이에요. 이 가격에 대한 순수익과의 비율인데 이 투자 금액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랐죠? 그럼 예를 들어서 5억에서 뭐 8억 원으로 올랐다. 그럼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한 금액도 이전보다 많아져요. 순수익은 변화가 없는데 투자 금액이 이전보다 많아지면 수익률은 뭐다? 하락을 하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7%에서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언제까지 하락을 하느냐면요, 요구 수익률 몇 프로? 4%.
요구 수익률 4%와 같을 때까지 하락을 해요. 자, 그런데 이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에서 이번은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요구 수익률보다 작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요구 수익률 4%보다 기대 수익률이 2% 작았다. 그러면은 최소한 충족돼야 될 수익률보다 낮으니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도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수요도 줄어드니까 가격도 뭐한다? 하락. 가격이 하락한다. 그럼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억에서 뭐 3억으로 하락을 하면은 이전보다 투자 금액은 순수익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 금액이 줄어들면 수익률은 이전보다 더 높아지겠죠. 순수익은 변화가 없는데 투자 금액인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 기대 수익률은 이전보다 상승해요. 2%에서 점점 올라가는데 얼마? 4% 요구 수익률과 같을 때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을 때 우리는 시장에서 뭐를 이루고 있다?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자금의 이동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요 관계 최근에 계속 시험에 출제하고 있다. 3년 연속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 자, 여러분이 198페이지에 거기 위험 회피형 바로 위에 보시면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어떻게 돼? 벗어날 가능성, 달라질 가능성을 뭐라고 하죠? 위험. 이미 설명했죠. 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위험 회피형 투자자, 위험 중립형 우리가 투자자, 위험 중립형 투자자, 그리고 위험 선호형, 위험 추구형이라고 돼요. 위험 선호형, 위험 추구형 투자자. 자, 높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기꺼이 큰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사람, 도박주하는 사람인데 위험,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우리는 위험축, 요 위험축에 대해서 이거 밑에서 보면 오목합니다. 오목한 무차별 곡선. 자, 위험 중립형은 위험과 관계없어요. 여러분, 위험이 높든 낮든 위험에 관계없이 뭐만 보죠? 기대 수익률만 보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 위험이 제로일 때도 몇 프로? 6%다. 그리고 위험이 4%가 주어져도 몇 프로? 6%다. 그러니까 위험이 4% 제로, 위험에 관계없이 기대 수익률 6%만 보면서 투자 판단을 하는 사람을 위험 중립형.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뭐가 된다? 수평선으로 주어지면은 이건 위험 중립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는 어떤 성격? 대부분의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다. 그래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합리적.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우리는 합리적 투자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합리적 투자자인데, 자, 여러분 아파트에 투자할 거냐, 상가에 투자할 거냐, 투자 대상이 두 개가 있어요. 자, 투자 대상이 두 개가 있을 때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를 보면은 아파트, 상가 두 투자 대안에 있어서 기대 수익률이 똑같다. 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뭐한 것을 선택한다? 낮은 걸 선택하고, 반대로 위험이 같을 때는, 위험이 동일할 때는 뭐를? 기대 수익률이 뭐를? 높은 걸 선택하는 게 위험 회피형 투자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험 추구형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 예? 여러분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 여러분이 우리가 상가 아파트 두 투자 대안이 있을 때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면은 위험이 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이 높은 걸 선택하는 게 위험 선호형이에요. 동일할 때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하는 게 뭐죠? 위험 회피형. 반대로 높은 걸 선택하는 건 누구? 위험 선호형이야. 나중에 말을 내면요, 말을 또 이렇게 내니까 또 누군지도 몰라서 틀려. 위험 중립은 위험 관계없죠? 위험이 높든 낮든 관계시 뭐만 본다. 이건 기대 수익률만 보는 거예요. 자,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밑에서 198페이지 밑에서 7번째 보시면은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을 경우에 투자자들은 덜 위험이라는 것은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험 회피적이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위험을 전혀 감수,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피할 수 없는 위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든지 피할 수 없는 위험이거나 인센티브, 유인책, 보상이 있는 위험일 경우에는 보상 준다 하니까 투자자들은 기꺼이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위험을 안고 뭐 한다? 투자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에 있어서 우리는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나오죠.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 합리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와요. 자, 위험 축에 대해서 뭐 볼록하다. 위험 축에 대해서 볼록한 이러한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인데, 자,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여러분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뭐죠? 높죠. 그럼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은데, 여러분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여러분 26회 시험은 마이너스로 출제했어요. 플러스의 관계인데 플러스를 우리는 비례, 마이너스는 반비례. 여러분 또 반비례로 한번 또 출제했었거든요. 반비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비례의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높아지는데 그 두 개가 뭐가 돼? 상쇄된다. 그 두 개가 상쇄된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상쇄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위험, 수익에 뭐라고 한다? 상쇄관계. 상쇄관계. 트레이드. 우리 야구 경기 할 때 보면 트레이드가 많이 나오죠. 트레이드 한다. 언제 해? 오프 시즌 한다. 그런 여기서 나온 용어야. 트레이드 오프. 상쇄시킨다. 자, 위험이 제로다. 자, 여러분 위험이 제로일 때 얻을 수 있는 이 수익률이 2%다. 이 2%를 우리는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자,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무위험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험이 제로다. 즉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국가가 보증한 국채를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 그럼 국채 수익률은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 위험이 없으니까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을 얘기하죠. 제로일 때도 2%고요. 위험이 몇 프로? 3% 있을 때도 몇 프로? 2%예요. 위험이 있든 없든 2%. 요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요 무위험률의 이 크기, 제로일 때도 2%, 3%일 때도 2%다. 위험에 관계 없거든요. 그래서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은 위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인데,
자, 1년 만기 국채를 사면은 그 1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대가만 주면 돼요. 그래서 순수한 이 시간에 대한 대가가 무위험률이다.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만 지불한다. 자, 그럼 무위험률은 2%가 고정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금 현재 1.5%에서 1.75%로 올리면요, 요 2%도 2.25%로 올라요. 2점이 올라가요. 그래서 무위험률의 크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어요. 가변적이에요. 자, 여러분,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이나 기준금리를 변동시키면 무위험률도 변하는 겁니다. 자, 이 크기, 요 각도, 이 각도를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라고 해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크면 어떻게 돼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크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뭐다? 급해진다. 26회는 완만해진다고 출제했습니다.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어떻게 돼? 클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진대. 이렇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 때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 때는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할 때는 뭐죠?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 자, 우선 요거부터 확인을 하고, 자, 이 크기는 또 뭐죠? 자, 여러분, 위험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위험이 제로에서 점점 위험이 높을수록 요 크기도 점점 뭐야? 커지는데, 이것을 시장에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로서 이것을 전문용어로 위험 할증률로 번역을 하죠. 위험 할증률,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프리미엄. 자, 이때 프리미엄을 할증률로 번역한 게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다. 즉 시장에서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시장에서 피할 수 없는 위험. 여러분, 뒤에 가서 배우는데, 시장에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인데, 시장에서 피할 수 없는 위험,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뭐한다? 커진다. 그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투자에 대한 대가에는 수익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 수익은 시간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대가 둘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 그림 보면은 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이 회피도는 무위험률, 이 크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또 알아두시고, 자, 위험이 얼마? 3%. 위험이 3%일 때 공격적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은 이 크기인데, 누구는 보수적은 동일한 위험에서 더 높은 수익률, 보수적이니까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그림을 보면서. 자, 염두에 좀 두셔야 되는 내용이죠. 이 그림을 이제 말로 많이 출제하죠. 그래서 무위험률. 자,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무위험률이 2% 지금 예를 들었는데, 시장에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3% 보면은 이 위험 할증률을 더해준 이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 2%, 3% 더해주니까 5%인데, 이것을 우리는 위험을 조정한, 우리는 할인율이라고 하죠. 위험 조정률 또는 위험 조정 할인율. 자, 무위험률에다가 위험에 대한 대가인 할증률을 가산한 요구 수익률을 위험 조정률인데, 이 위험 할증률에 또 요구 수익률에 또 영향을 미치는 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자, 예상 인플레이션이 2%면요, 이 5%에다가 더 더해줘야 돼.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투자자는 손해를 보니까 더 2%를 더 요구하겠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된 인플레이션율만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그만큼 더 높아지는데, 이것을 어빙 피셔라는 학자 이름을 따서 피셔 효과라고 해요. 피셔 효과. 피셔 효과라고 하고, 자, 여러분 무위험률이 높으면 2%에서 3% 높아지면 요구 수익률도 더 높아지는데, 시험에는 무위험률이 높아지면 요구 수익률은 하락한다고 또 26회 출제했어요. 높아지면 높아져요. 그리고 위험에 대한 대가 할증률이 3%에서 5%로 높아지면 또 요구 수익률도 그만큼 더 높아져요. 또 인플레이션이 2%에서 또 3%로 또 오르면은 또 요구 수익률도 그만큼 더 높아진다는 이 관계를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여러분 19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위험과 가치의 균형이 나오죠. 자, 위험과 가치 균형에서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현재의 가치로 환원하는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하죠? 요구 수익률을 사용해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는데, 이때 위험, 자, 시장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뭐한다? 높아지고, 높아지면은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할인율인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면은 전체값 부동산 가치는 뭐다? 하락을 하죠. 그럼 위험과 부동산 가치는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는 무슨 관계? 마이너스, 음의 관계가 있다. 마이너스 관계가 있고, 자,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다. 부동산 시장이 우리는 호황 국면에 들어서는데 위험은 변화가 없다. 자, 여러분이 시장의 위험은 뭐다? 불변. 자, 시장에서의 위험은 변화가 없는데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다. 위험이 변화가 없으면 요구 수익률 변화가 없죠? 뭐가? 호황이면 뭐가 오르는 거야? 위험은 변화가 없는데 호황이면 임대료 수입이, 임대료 같은 게 상승하면서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뭐한다? 오르면 동일한 요구 수익률 3%인데 3% 변화가 없다. 그럼 수익이 높은 걸 동일한 할인율로 할인해도 부동산 가치는 뭐다? 높아지죠. 부동산 가치는 뭐한다? 동일한 할인율로 할인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높아진다. 그 설명을 거기에 해놓고 있는 내용이죠. 자, 위험과 수익의 측정인데, 자, 여러분이 200페이지에 밑에서 5번째 수익의 측정 1번 바로 위에 보이면은, 자, 수익을 측정할 때는 뭐를? 소득의 기대치로서. 위험을 측정할 때는 뭐죠? 표준 편차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수익을 측정할 때는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은 뭐죠? 순영업소득은 순수익이에요. 순수익. 순영업소득의 뭘로? 기대치. 순영업소득의 기대치. 기대치는 기대값, 평균값이라고 해요. 기대값, 평균값. 순영업소득의 기대치로 추계되는 기대 수익률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 자, 기대 수익률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에 나오는 그 오른쪽에 표 위에 보시면은 201페이지에 나온 표, 거기 확률 나오죠? 그 확률이 가중치인데, 이런 확률이 나온 이런 표를 뭐라고 해요? 확률 분포표라고 해요. 즉,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현금 지출은 정확하게 뭐다?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나온 표는 우리 2월 달 강의했으니까 이제 다른 형태로 강의하는데, 자, 이런 형태가 이제 본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본 시험에 나오는 형태를 하나 보는데, 여러분 프린트에 나오는 3번은 숙제. 3번은 숙제입니다. 3번은 숙제. 호황과 불행이 발생할 확률은 동일함. 단, 가정을 하는 거죠. 호황과 불황이 발생할 확률은 동일하다. 상가에 투자를 하는데 호황일 경우에 0.1. 자, 호황일 경우에 0.1. 불황일 경우에 0.06. 수익률. 자, 호황일 경우에 얼마? 불황일 경우에 얼마?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 표가 뭐? 확률 분포표. 이렇게 예를 딱 주어졌어요. 지금 이렇게 문제 사례를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기대 수익률 한번 구해봅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1, 2월 달 설명했으니까 다른 형태로. 자, 시험 문제 출제되는 형태로 한번 보면은, 자, 여러분 본 시험에 이런 문제 나오면 풀 줄 알아야 돼요. 기대 수익률은 얼마? 기대 수익률은 각 경제 상황이 발생할 확률. 각 경제 상황, 뭐 호황일 경우에 얼마? 호황일 경우에 0.1 몇 프로? 10%. 자, 호황일 경우에 10%. 불황일 경우에 6%. 0.06은 6%입니다. 불황일 경우. 자, 이렇게 각 경제 상황에 따르는 예상되는 수익률이 주어졌죠. 수익률이 주어졌는데, 문제는 호황과 불황이 발생할 확률은 동일하다. 100%인데 동일하면 50%지 뭐. 동일하다는 것은 호황이 발생할 확률도 50%, 불황이 발생할 확률도 몇 프로? 50%. 근데 또 여기 해석이 안 돼서 또 틀려. 호황과 불황이 발생할 확률은 동일하다는 것은 둘 다 몇 프로다? 50%다. 그럼 여기 몇 프로죠? 5%. 여기 더해주면 몇 프로? 3%. 더해주니까 몇 프로죠? 8%. 그럼 기대 수익률은 8%예요. 자, 기대 수익률은 8%인데, 그럼 위험을 측정할 때는 뭐 갖고 측정하냐면은 표준 편차 또는 표준 편차를 제곱한 뭐 갖고? 분산을 가지고 측정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것을 우리는 정규 분포 곡선인데, 이 평균인 기대 수익률에서 좌우 대칭이죠. 이때 표준 편차는 평균인 기대 수익률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측정하는 지표인데, 평균에 밀집하면은 떨어져 있는 정도가 작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작고 이때 위험은 낮다. 그런데 이렇게 평균인 기대 수익률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가 이렇게 크다. 크면 표준 편차가 크고 이때 위험은 높다는 것을 꼭 요걸 기억을 해야겠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은 낮고 표준 편차가 클수록 위험은 높다. 꼭 기억해두고, 기대 수익률 구했죠. 기대 수익률 하나 구했고, 이제 뭐 표준 편차 구하는 건 안 내요. 왜?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금, 누뚜가 들어가니까 안 내요. 그러니까 우리 뭐를 내게서 출제하는 표준 편차는, 여러분 표준 편차는 누뚜가 들어가거든요.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게 분산이니까 이렇게 분산에 양의 제곱권 누뚜가 들어가니까 안 내고, 계산은 뭘 낸다? 분산을 내요. 우리 분산은, 자 갑니다. 호황일 경우에 분산은 뭐죠? 호황일 경우에 몇 프로? 자 호황일 경우에 몇 프로? 10%. 자 호황일 경우에 수익률 10%가 호황일 경우에 수익률 10%가 평균 몇 프로? 평균 8%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2% 떨어졌네. 자, 평균인 기대 수익률 8%부터 10% 몇 프로 떨어졌다? 2% 떨어졌지. 그래서 편차를 제곱한 게 분산이니까 이 편차를 뭐 해줘야 돼? 제곱을 해주고, 불황일 확률 몇 프로? 호황일 확률 몇 프로? 50% 곱해주면 호황일 경우에 분산. 불황일 경우에는 몇 프로죠? 불황일 경우에는 6%인데 이 6%가 평균인 8%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 또 편차를 제곱해주고 불황일 확률 50% 곱해주면 불황일 경우에 분산, 호황일 경우에 분산 더해주면 전체 분산. 전체 분산인데 여기 몇 프로죠? 2% 제곱 곱하기 0.5. 요것도 몇 프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입니다. 2% 제곱 곱하기 0.5. 하나,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 그러면 2%의 뭐다? 제곱이야. 그러면은 2% 제곱이 바로 뭐가 돼? 분산인데 얘기거든요. 그럼 분산은 2%의 제곱인데 만약에 이게 없어지면 얼마? 제곱과 누또 없어지면 몇 프로? 표준 편차는 2%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대 수익률 분산 구하는 거 계산해 봤습니다. 하나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3번 프린트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그 먼저 뭐를 구해야 돼? 분산 구하려니까 먼저 기대 수익률부터 구해야 돼. 기대 수익률을 구해야 분산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어려운 문제 이렇게 시험에 내면 여러분 못 풀어요. 왜? 뭐부터 구할지 몰라. 이렇게 이런 표가 주어질 때 먼저 뭐부터 구한다? 기대 수익률부터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분산 구해야 된다. 왜? 이렇게 기대 수익률을 알아야 분산 구하니까. 오늘 숙제. 변이계수. 자, 변이계수, 변동계수, 변이계수 또는 변동계수라고도 하죠.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를 얘기하죠. 자, 기대 수익률 1%당 위험 얼마냐? 위험을 측정하는 표준 편차래. 표준 편차인데 문제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가 낮을수록 유리해. 변이계수의 값이 작을수록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오피스텔, 호텔 있는데, 자, 기대 수익률은 아파트 5%, 오피스텔 10%, 호텔 20%다. 자, 위험을 측정하는 표준 편차, 아파트 1%, 오피스텔 4%, 호텔 10%다. 자, 변이계수 얼마? 변이계수는 5분의 1인 0.2, 여기는 10분의 4인 0.4, 여기는 20분의 12분의 0.5죠.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변이계수의 값이 가장 작은 아파트를 선택해서 투자하는데, 이때 오피스텔, 호텔에 비해서 아파트가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이 낮기 때문에 선택한다. 이렇게 다른 투자과 비교할 때를 우리 뭐라고 하냐? 그럼 뒤에 가서 또 배우겠지만 하여튼
다른 투자과 비교할 때는 꼭 뭐를 붙여요? 상대적 붙여요. 여러분 절대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할 때는 상대적이란 말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 변이계수를 우리는 다른 용어로 쓰면 뭐라고 한다? 상대적 표준편차.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할 때는 상대적이란 말 써요. 상대적 표준편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표준편차가 작은 투자 대상을 선택한다. 역수는 뭐예요? 역수는 위험. 역수는 위험 한 단위다. 기대 수익률을 말하고, 그럼 위험은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 1%당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 이것은 역수니까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반대로 높을수록 유리하다.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계산해 놨는데 표 이렇게 주어졌어요. 표 이렇게 주어지고 호황 불황이 발생 확률은 동일하다. 가정을 하고 표 주어지고 변이계수 얼마냐 출제해버려. 그럼 변이계수를 출제하면은 뭐를 알아야 돼? 기대 수익률, 표준 편차 둘 다 구해야 구할 수 있죠. 그럼 기대 수익률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돼? 예? 표준 편차 구해야죠. 구해야 이제 변이계수 구하는 게. 변이계수 얼마? 기대 수익률 몇 프로? 기대 수익률 8%. 표준 편차 몇 프로? 2%. 4분의 1. 0.25. 이게 정답. 이런 식으로 문제 냅니다. 시험 문제. 본 시험에는요, 기대 수익률, 분산, 변이계수 구하는 거. 이런 형태의 표 주어진 문제, 원래 출제 1순위. 시험에는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 꼭 내는데, 요걸 내든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내든지 하는데, 원래 출제 예상되는 1순위. 자, 여러분 프린트에 있는 문제 3번. 3번의 해설은 교재 202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도록 합니다. 해설은 거기 나와 있으니까 제 설명은 다른 형태의 예를 들었어요. 자, 다음 주에는 위험 처리 관리 방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